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 또 다시 똑같은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저번에 제가 진행했던 강좌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틀 전 정도의 강좌를 진행을 했고, 그 강좌가 나간 이후에 지인들로부터 강좌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약한 그냥 강좌를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었다. 뭔가 강의를 해서 뭔가 다른 부분들을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 그냥 뭔가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진행할 때 이런 그 저널이 있다는 걸 그냥 소개하고 그냥 서머라이즈 정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의도와 맞게 모든 이들에게 서머라이즈 한다라는 그 느낌을 주긴 했는데 보시는 청자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티클이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제가 이런 그 GMP 강좌를 진행을 하는 거는 지식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영어로 발표하는 스킬을 좀 키워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다 보니, 또 영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영어 실력이라 약간 그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더 디테일하게, 더 말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 미숙함으로 인하여 좀 약간 전달이 좀 못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좀 지식 공유가 먼저냐, 나의 영어 그 발표 스킬을 늘리는 게 더 목적이냐. 하지만 그래도 발표 스킬은 늘려야겠기에 그러면 발표 스킬을 늘리면서 뭔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제 다음번 강좌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을 또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일단 제가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 보시는 강좌는 그 ISP 저널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티클. 그 ISP에서 매 달마다 저널이 하나씩 나와요. 그 저널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테크니컬 아티클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세 개가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GMP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보다가 이제 좀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싶으면은 GMP적인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좀 공유해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니 그 부분들은 제가 요약을 해서 또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를 진행하다가 영어로 일단 진행하는 건 고수는 할 건데요. 하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한글로 다시 그 부분을 리뷰하는 걸 다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진행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식을 뭔가 공유하려는 목적인데 그게 틀어지면 안 되니 어느 정도 듣기 편하면은 그냥 영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해가 된다 싶으면, 근데 이 강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제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청사항이 있으면 한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테크니컬 아티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강좌는 지금 오랄 솔리드 도세지, 고용제죠. 입으로 먹는 고용제 제조 시설에서의 뭐 제조 라인과 뭐
패킹 라인의 클리어런스인데, 보통 이제 클리어런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라인 클리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그 불필요한 걸 없애는 게 클리어런스인데 뭐 청소라고 할까, 아니면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깨끗함이라고 할까 하다가 라인 클리어런스니까 그냥 뭐 작업장 청소, 아니면 라인 청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랑 패킹 라인에 대한 청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컨텐츠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티클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다룰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 드라이버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운전하실 때 운전대 잡고 돌리시죠. 어디로 갈지 운전대로 드라이버로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라인 작업장 뭐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서 라인 클리어런스를 이제 컨트롤 할 건데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2번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컨트롤 해가지고 관리 상태가 이런데, 클리어런스 뭐 작업장 청소에 대한 관리 상태, 어, 그냥 뭐 작업장에 대한 관리 상태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은 뭐 관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 정의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뭔가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이제 세 번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래,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넣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아티클에 대한 그 범위인데요. 보통 이제 필링과 패킹, 이퀴먼트 라인에서 이제 보통 문제가 될 만한 곳에, 전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곳에 찾아지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논의를 할 거고요. 또한 공통적으로 이제 보통 제약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시저, 그러니까 한 프로덕트 배치에서 다른 프로덕트 배치로 넘어갈 때 뭔가 매트리얼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컨텐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아티클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메인 드라이브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컨트롤 할 건데 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작업적인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운운을 할 거 아니에요. 내부 프로세스가 이래. 우리가 이제 내부 프로세스가 이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청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깨끗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들을 리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챙길 수도 있고, 페일러 모드 이펙트 애널리시스에서 FMEA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험 분석 관련된 툴이에요. 근데 뭐 PHA나 뭐 다른 해썹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위험 분석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FMEA만 나와 있긴 해요. 이제 위험 분석을 통해서 위험에 대한 요소들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될까, 작업장 청소 부분들에 대한 클리어런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가, 뭐 제조 라인과 포장 라인에서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될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내부적 리뷰나 아래의 툴을 사용해서 이제 뭔가 이제 잠재성 가진 그 위험, 아니면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위험들을 이제 확인하고 정해지는 거죠.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딱.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티게이션, 어떻게 그것들을 경감해 줄 것인가, 계획을 세우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계획들이 다 세워지면 이제 그 위험들은 감소가 될 겁니다. 최소화 되겠죠. 그럼 그것들이 이제 SOP에 이제 들어가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컨템에 대한 위험도 없어질 거고, 어느 정도 더 좋은 품질의 프로덕트가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클리어런스에 대한 부분 툴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오브 컨트롤에서 관리 상태인데, 관리 상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뭔가 이제
완제품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증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내규나 아니 시스템 뭐 관련된 그 생산에 관련된 시스템이 뭐 이렇게 CGMP의 의도대로 이렇게 따라서 뭔가 보증된 프로젝트랑 상태가 진행되어 있는 뭐 관리 상태, 뭐 공조나 아니면은 그 장비에 들어가 있는 모든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것들이 이제 정말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딱 맞게끔 다 설치가 돼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스테이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라인 같은 관리 상태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5mm짜리 뭐 차정제가 들어가는데 그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25mm가 뭐 바틀에다 5개가 들어가게끔 세팅이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 그리고 공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다 돼 있는 상태, 이런 게 이제 스테이트 오브 컨트롤이라는 관리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관리 상태가 깨질 수 있는 뭔가 대비의 시 일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 이제 뒤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라인 체인지에서 발생되고, 머신 자체 디자인에서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메인터넌스와 셋업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라인 체인지는 뭐 프로덕트가 이제 잘못 들어갈 수 있게 라인이 뭐 잘못 체인지가 돼 있거나, 아니면 패킹 사이즈가 잘못 들어갈 수 있게끔 라인 체인지가 돼 있거나, 라벨이 뭔가 잘못되어 있게끔 라인 체인지 돼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장비 자체에서는 뭐 핀치 포인트, 여기는 좀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볼게. 핀치 포인트, 그리고 스타 휠,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뭘까를 한번 이제 영상이라고 한 인터넷 찾아놨어요. 한번 보시죠. 핀치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손이 낄 수 있는 뭐 그런 걸 그 언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래요. 뭔가 낄 수 있는. 그래갖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핀치 포인트 이렇게 손이 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병목 현상이라고 일단은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찾으면은 병목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클리어런스 말고 한번 핀치 포인트를 한번 쳐볼까요? 핀치 포인트 라고 쳐보면은 뭐 병목 구간, 교통 혼합 지점. 하지만 또 이제 뭔가 낄 수 있는 그 공간 같은 걸 핀치 포인트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스타 휠 디자인은 컨베이어 스타일인데 이거 사진 보면 아세요. 그냥 눈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별명을 된 거, 이런 식. 원어의 뜻은 별톱니 바퀴 이렇게 써있죠. 이런 컨베이어 같은 것들이 자체가 이제 구멍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뭔가 청소하기 힘들게끔, 클리너스에 방해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뭐 기울어진 표면, 뭔가 구멍, 표면에 있는 구멍이나 크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보이는, 좀 잘 안 보이는 판넬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비에 판넬을 이제 달았어요. 이렇게 동봉하면서 달았는데 좀 멋있게 보이려고, 야 우리 지금 제조 라인은 좀 멋있게 보여야지, 좀 블루 컬러로 좀 깔아, 판넬을 이렇게 싹 깔았어. 근데 거기다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블루 타정제가 들어가. 타정제가 파란색이야. 청소를 하려고 이제 보는데 판넬이 파란색 투명이네. 청소를 하려면 잘 안 보여. 파란색 타정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지양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디자인 문제에서 좀 나와 있고요. 라인 메인터넌스와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터넌스하고 셋업할 때 적절하게 설치가 돼 있어야지, 뭐 바틀들이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흐르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고, 뭐 뭔가 벨트에 대한 텐션 같은 것들이 유지보다 잘 돼 있어야지 잘 움직이겠죠. 아니면 컨베이어 레일이나 가이드 같은 게 헐렁헐렁하게 돼 있거나, 그러면 뭔가 바틀이 지나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타블렛 타정이 가다가 이제 딴 데로 흐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메인터너가 셋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관리 상태를 뭔가 어긋나게 해서 데비에이션이 발생하게끔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리커멘디드 체인지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머신 디자인을 바꿔야지, 그리고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재개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뭐 제조사 해석을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뭐 타정제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뭔가 실이 잘 돼 있게끔,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 실이 잘 봉인 잘 됐게끔, 아니면 렉산이 뭐냐면은, 이것도 보고 넘어가죠. 렉산은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렉산은 뭐냐, 회사 이름인데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얘기하는데 렉산사에서 만든 거라서 렉산 커버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냥 렉산 커버. 예를 들어서 렉산 커버, 이렇게 저희 많이 보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투명한 거, 이런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거. 뭐 플라스틱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보통 제약사는 폴리카보네이트 많이 쓰죠. 이렇게 쓰는 걸로 써라. 그래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 뭔가 이렇게 그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커버를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서 흐르지 않게끔, 갤레지가 갑자기 해석이 생각이 안 나네. 확인을 해보죠. 갤레지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네. 걸리는 부분들, 걸린다 라고 해서 이제 걸리는 뭐 타정대에 걸리는 지역들은 뭐 이렇게 구멍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렉산 커버를 써가지고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그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커버 같은 거 써서 사용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허리진탈 서페이스를 최소화하고, 그 구멍이나 뭐 크랙 같은 거는 좀 표면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잘 보이는 그 판넬을 이렇게, 그 장비를 싸도 잘 보이는 판넬을 써서, 힌지로 다 연결된 잘 보이는 판넬을 써서, 그리고 좋은 조도를 가진 전등을 넣고, 조도가 이렇게 라이트가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장비를 잘 볼 수 있게끔, 노출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잘 볼 수 있게, 최대한 잘 볼 수 있게 해줘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이고요. 새 장비를 샀어요. 새 장비는 좀 작업 청소하기 좀 편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옛날 장비들은 좀 고쳐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가지고 고쳐서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뭐 핀치 포인트에 대한 거는 제거를 많이 해서, 장비를 처음 만들 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그 작업장 청소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발생되지 않게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클리어런스, 뭐 라인 클리어런스에서 잘 문제되는 위험 지역은 손이 닿지 않는 구역, 청소하기가 힘들 구역, 닿지 않고 청소하고 없앨 수 없는 구역이다 라는 게 하이 리스크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프로시저에서 이제 교정해서 이제 행동을 할 건데, 뭔가 팁을 여기서 이제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 뭐 제약사에서 쓰는 프로시저, 문제가 되는 지역을 밝혀진, 뭔가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아이덴티파이 해라.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스티커 사용해. 그래서 지시를 해줘. 어디가 그곳인지 알게끔, 문제가 되는 지역인지 알게끔 지시를 해주고, 픽처북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픽처북 내에다가 여기가
잘 숨는 곳이야. 여기가 뭔가 잘 청소하기 힘든 곳이야. 여기가 뭔가 타정제들이 막 이렇게 숨어 있는 스팟 지역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그리고 청소 이후에는 뭔가 이제 그 라인을 조립하기 전에 QA가 와서 한 번 더 정말 다 청소 다 됐어. 여기 깨끗해. 여기 깨끗해. 여기 깨끗해. 여기 깨끗해. 그러면 인스펙션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작업자가 이제 모든 로그를 사인업하고 이제 사인업 로그를 할 때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 못 알려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리스트화 해라. 리스트화하고 보여줘라. 그럼 보여주고 리스트화하면은 보통 작업하면서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면 요거 체크했고 요거 체크했고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자가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클리어런스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마라. 클린 이후에 뭔가 불어내서 프로덕트가 숨기 좋고 이미 체킹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웬만하면 컴프레셔를 쓰지 마라. 대신에 이제 베큐um 클리닝을 해라. 대신에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에 라인 클리너는 프로시저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모든 문제 지역은 다 체킹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리어런스를 하면은 이제 잔여물 같은 것도 없어야 될 거고, 뭐 액세서리나 뭐 그때 사용하는 장비들이나 뭐 컨테이너나 뭐 이렇게 웨이스 프로덕트 모든 이름 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문제 되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다음 공중을 넘어가는데 다음 공중을 넘어가기 전에 라인을 바꿔. 다음 공중 넘어가기 전에 이것들이 일탈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때려 넣어서 확인해라. 체킹 하는 것들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공중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게 잘 청소가 됐어. 그리고 이게 청소가 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벨링해서 스테이트 라벨들 해가지고 청소가 됐음 이렇게 붙여서 확인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쳐서 그것들 표시를 해줘라. 그리고 그 장비가 뭐 있는 곳, 시설에 장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들도 청소가 돼야지. 똑같이 장비만 청소되면 안 되니까 지역도 청소가 됐고 그거에 대한 그 청소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디스플레이 되라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스컵에서 나왔듯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의 프로시저를 여기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클리닝에 대한 레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이너랑 메이저로 나눈다. 근데 마이너는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그 라인에서 이렇게 그 라인은 뭐 이렇게 마이너로 하고 좀 전혀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는 메이저 클리닝으로 관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SOP에 따라서 발전된 SOP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해라. 라인 클리어런스에 대한 분들. 그리고 인스펙트를 항상 해라. 그리고 이걸 또 강요해라. 뭐 강제력이 있게끔 해라. 라는 부분들이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실사가 나왔을 때 FDA에서 이것들이 정말로 SOP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증거를 막 관찰하면서 찾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뭐 체킹했던 리스트나 뭐 내용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루하루 관리가 잘 되는지는 실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분들. 나중에 정말 목적은 제일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되게 보편 노멀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뭐 특이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보통 알 수 있는 내용들의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행을 잘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신 분 제약사도 많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 기본기 잘 따라서 기본대로 잘 해줘 라고 해서 아티클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글로 하는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할 만한 강좌들을 찾아서 계속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일단은 메일을 여기다 밑에다가 그